아시다시피 먼 별이나 은하 안에는 놀라운 우주의 불가사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신기한 천체는 우리 바로 옆에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특히 특이한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위성에 무엇이 그렇게 흥미로운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평소와 같이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아페투스. 이아페투스는 토성의 위성 중 두 번째로 발견되었습니다. 타이탄이 발견된 지 16년 후 1671년의 일인데요. 최초의 발견자가 된 것은 위대한 천문학자 카시니입니다. 그 후 카시니는 토성에 레아, 디오네, 테티스라는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아페투스의 지름은 대략 1491km로 토성의 수많은 위성 중 이 위성보다 큰 것은 타이탄과 레아뿐입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에서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79일에 걸쳐 토성을 한 바퀴 회전합니다. 현 시점에서 토성에 가까운 쪽에서 셌을 때 24번째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위성이 발견될 경우 발견 초기에는 특별히 두드러진 점은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조사를 통해 놀라운 성질이 밝혀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이나 타이탄의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완전한 수권이 있다는 것, 트리톤의 얼음 화산이 있다는 건 바로는 알지 못한 사실들입니다. 한편 이아페투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 위성이 일반적인 것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카시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카시니가 이 위성을 발견한 시점에서 목성에 위성이 몇 개 있다는 점과 토성이 하나의 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모두 행성에서 볼 때 서쪽에 있거나 동쪽에 있었습니다. 즉, 위성이 궤도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보이는 방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한편 이아페투스는 이 규칙에서 벗어났는데요. 카시니가 이 위성을 볼 때 토성 서쪽에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34년 동안 위대한 천문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1705년 80세의 노인이 된 카시니는 생애를 마감하기 불과 7년 전에야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진보가 느렸다고는 하지만 역시 34년은 당시에도 긴 기간입니다. 유리 가공 기술의 향상으로 카시니가 이 위성을 발견했을 때보다 성능이 높은 망원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시니가 당시의 최첨단 망원경으로 토성을 올려다보니 토성 동쪽에 이아페투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 궤도상 이 위치에 있을 때 밝기가 2등급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아페투스가 토성 동쪽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건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오래된 망원경으로는 성능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아페투스가 밝기를 바꾸는 이유를 카시니는 한쪽 방구가 다른 쪽보다 훨씬 어둡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지만 지구를 향하는 면은 다양합니다. 이 위성은 토성의 서쪽에 있을 때는 밝은 면을, 동쪽에 있을 때는 어두운 면을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조사에서 카시니의 이설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아페투스를 완벽하게 포착한 이미지를 처음 촬영한 건 1980년 보이저 1호인데요. 본격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는 데 성공한 건 그 4분기 후에 보내진 탐사선 카시니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아페투스의 데이터는 대부분 탐사선 카시니에게서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2개의 반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아페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반구의 밝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선행하는 쪽, 즉 위성 궤도의 진행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어두운 반구입니다. 이 위성을 배에 비유하면 어두운 반구는 배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밝은 반구, 즉 따라가는 쪽은 배로 치면 꼬리 부분에 해당하죠. 반구와 반구의 경계는 상당히 흔들려서 반구 길이를 가르는 좌우선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이아페투스는 가운데가 곧은 선으로 나뉜 초코에그라기보다는 오히려 테니스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양극은 밝은 반면 쫓아가는 쪽의 반구는 적도 지역 일부가 어둡습니다. 밝은 지역이 어두운 지역보다 더 커서 이아페투스 표면의 6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또한 탐사선 카시니에 의해 자세히 촬영된 이미지를 보면 명암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만일 밝은 반구 끝에 설 수 있다면 바로 30m 앞부터는 이미 어두운 영역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중간 존이나 그레이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흰색과 암갈색 영역밖에 없는 것이죠. 이아페투스는 얼음 위성이기 때문에 처음엔 밝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어두운 반구는 이 위성 표면에 쌓인 그저 큰 먼지 얼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참고로 유로파 등 그 밖에도 반구끼리 명암의 차이가 있는 위성은 몇 개 있지만 밝기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아페투스만큼은 반구의 명암차가 너무 커서 자세히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해결의 힌트는 이아페투스의 근처에 있는 천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에 있는 위성과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이 위성들은 안쪽에 있는 위성처럼 그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이 완료된 후 토성에 포획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위성들은 역행 궤도를 그리고 있죠. 어쩌면 이아페투스 표면에는 이러한 위성에서 먼지가 쏟아져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레이트 월. 탐사선 카시니가 촬영한 이미지 덕분에 이아페투스의 표면에 또 다른 특이한 지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도를 따라 높이 13km, 폭 20km가 넘는 얼음벽 같은 아주 높은 능선이 이 위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벽은 밝은 반구와 어두운 반구 모두 적도 일대에 뻗어 있습니다. 마치 왕자의 게임의 그레이트 월을 방불케 하는 벽이지만 그 기원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이 위성은 내부가 얼음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표면에 이르는 출구가 이 벽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돌파구가 생긴 경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얼음 위성은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어쩌면 과거 이아페투스의 자전 속도는 더 빠르고 조금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전 속도가 떨어지고 다른 많은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와 동기화되어 이아페투스 자체도 수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대하게 접힌 자국과도 같은 벽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다만 태양계의 다른 위성에서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벽은 과거 이아페투스에 존재했던 손자 위성이 남긴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확실히 이론상으로는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성의 위성이 또 다른 독자적인 위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자 위성의 궤도는 행성이나 다른 위성, 태양이나 인근 행성과 같은 천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합니다. 즉, 궤도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아페투스의 손자 위성은 궤도를 벗어나 이아페투스에 접근했고 이윽고 그 중력에 의해 붕괴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손자 위성은 이아페투스 주위에 일종의 링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링은 회전하던 장소, 즉 이아페투스의 바로 적도 위에 내려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설을 따른다면 그러한 프로세스의 결과를 우리는 이아페투스의 그레이트 월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아페투스의 수수께끼는 아직도 명확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성을 현대의 기술을 이용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학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듯이
그 대답이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최신 발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